여러분, 혹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한국에서 100년 넘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집 구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. 시장 분석가들이 2025년을 콕 집어서 전세 종말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임대 방식 하나가 바뀌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의 주거 문화, 나아가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전국적으로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를 앞질렀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표준은 더 이상 전세가 아니라 월세가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이 변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짚어보고요. 또 숫자를 통해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,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대체 어떻게, 언제부터 월세가 전세를 밀어내고 새로운 대세가 된 걸까요?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차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자세히 보시면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. 이게 그냥 월세 비싸졌네? 이 정도가 아니고요. 이제는 월세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숫자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. 이 표 하나에 지난 5년간의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2020년만 해도 60%가 넘어서 압도적이었던 전세 비중이 글쎄 불과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힌 겁니다. 정말 엄청난 역전극이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단순히 전세 인기가 식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. 이 숫자 마이너스 27%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선택지 중 하나였던 전세 매물 자체가 아예 시장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죠. 아니, 100년이나 굳건하게 유지되던 전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걸까요?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요. 크게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. 첫째, 지을 집이 부족해졌고요. 둘째, 집주인들의 셈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셋째, 세입자가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.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공급 문제입니다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공사비가 48%면 거의 50%잖아요? 이러니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를 지을수록 손해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딱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는 집을 구하려는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집주인 입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. 옛날엔 금리가 높았으니까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쏠쏠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. 집주인들 입장에선 이 큰돈 묶어두느니 차라리 쪼개서 매달 월세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네,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는 정말 끔찍합니다. 3만 건이 넘는 사기 피해. 이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,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. 이제 전세는 너무 위험한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정부가 전세 사기 더는 안 되겠다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126% 룰이에요. 취지는 좋았죠.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거니까요.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멀쩡하고 안전한 전셋집까지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놔버린 거예요. 참 답답한 상황이죠. 자, 이렇게 전세라는 큰 기둥이 흔들리니까요. 그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아예 기업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고요. 다른 하나는 함께 사는 즐거움을 내세우는 코리빙 스페이스입니다. 이제는 대기업이나 해외 투자펀드가 아예 통째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운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. 왜냐하면 서울이 투자 대비 수익률, 이걸 전문용어로 캡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꽤 높거든요. 그러니까 해외 큰손들이 보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인 거죠. 덕분에 관리는 안정적이지만 월세는 좀 비싼 편입니다. 또 다른 대안은 바로 코리빙인데요. 이건 특히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많습니다. 내 방은 좀 작아도 영화관이나 피트니스 센터, 라운지 같은 엄청 근사한 공용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. 혼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으니까요. 자,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도대체 세입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일단 전세와 월세, 이 둘의 장단점부터 확실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. 전세는 아시다시피 목돈이 억 단위로 필요하고 사기 위험도 있죠.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은 없고요. 반면에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가지만 초기 부담이 적고 훨씬 유연합니다. 매 상황에 맞는 선택이 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.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. 첫째,
꼭 서울 중심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시야를 좀 넓혀보세요. 둘째, 코리빙이나 오피스텔 같은 새로운 대안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. 셋째, 월세 계약을 할 땐 장기 계약으로 월세 인상 걱정을 더는 것도 방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만약 그래도 전세를 해야 한다면 서류는 정말 다뤄 없어질 때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내 집 마련만이 유일한 정답이었던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꼭 소유해야만 행복한 걸까요? 아니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면 괜찮은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